최근 KF-21이 랜딩 기어를 접고 비행하는 모습이 최초로 공개되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KF-21뿐만 아니라 한국산 무기 전체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최근 뉴스 방송을 통해 한국 방산에 대해 다루며 그 훈련 모습을 특집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뉴스를 진행하는 일본 앵커의 착잡한 표정이 주목받으며 논란이 되기도 했죠. 또한 일본은 고공행진하는 한국 방산에 대해 대서특필했는데요. 특히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자 한국의 K9 자주포가 왜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지를 분석한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일본이 판 것이라곤 8년 동안 단 한 건에 그치다 보니 배가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공군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KF-21의 비행 모습을 공개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최초로 랜딩 기어를 접고 비행하는 KF-21의 모습이 담겨 있어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그동안 랜딩 기어를 접은 채 비행하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아 랜딩 기어를 접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 그간의 오명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었습니다. 보란듯이 공중에서 랜딩 기어를 접었다 폈다 반복하며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영상을 본 많은 네티즌들은 감격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한국 방산의 기술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방송사 TV 아사히는 뉴스 방송을 통해 한국 방산에 대해 다루며 그 훈련 모습을 특집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화력 훈련을 통해 최신형 무기를 어필하며 무기 수출을 위해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뉴스를 통해 전차가 주행해 총격음이 울려 퍼지는 모습, 공격 헬리콥터가 비행하는 모습, 소형의 총을 탑재한 드론 등 무인 무기가 활약하는 모습 등을 소개했는데요. 훈련은 보여주는 목적으로 행해져 100대 이상의 무기가 투입되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나토 회원국 중심으로 무기 수출에 힘을 쏟고 있으며 최신 무기 어필을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라며 교모하게 비꼬았습니다. 그 와중에 뉴스를 진행하는 일본 앵커는 착잡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또 한 번 고공행진하는 한국 방산에 대해 대서특필했는데요.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자 관련 내용을 다루고 한국의 K9 자주포가 왜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지를 분석하여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25일 일본의 한 매체는 루마니아의 딩크 국방부 장내 장비 조달 프로그램에 한국을 초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개했는데요. 세계적으로 한국 무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 인기를 반영해 경기도 일산에서 개최된 DX 코리아 2022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소개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나드 국방상이 스스로 시찰단을 이끌고 전시회장을 찾아 FA50 등을 열심히 시찰했으며 루마니아의 딩크 국방상도 DX 코리아 2021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고위 관료와 공식 회담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루마니아 측의 목적은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한국 방위산업과의 협력으로 딩크 국방상은 특히 한국 무기가 나토 장비 규격에 근거해 개발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딩크 국방상은 루마니아군이 장내 실시하는 장비 조달 프로그램에 한국 기업도 참가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요청했으며 양국은 군사협력에 관한 틀을 정한 협정에 서명했는데요. 매체는 이 협정이 공동연습, 사이버 방위, 군사교육 등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매체에서는 세계에서 팔리는 한국 K9 자주포, 팔리지 않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산업에서 정부가 어떠한 프로세스로 기여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밝혔는데 거래하는 상대 국가의 희망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부품 조달 가치 거래 국가에서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성공적인 영업 사례를 만든 것 같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방위산업과 비교를 해서 많은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매체는 K9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수출 대상국의 조건이나 요구를 받아들여 개량을 마다하지 않은 점을 한국 무기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던 큰 성공 비결로 꼽았습니다. 해당 칼럼에 대한 일본인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며 한국의 성공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했는데요. K9이 잘 팔리는 이유는 싸서 그런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는 한국군 자체 보유량만 1000대가 넘는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본인들의 무지함만 드러내는 반응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이미 무기 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본격적으로 무기 수출에 나섰음에도 무기 수출 3원칙에 묶여있어 수출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 댓글들이 속출하며 또 한 번 그 무지함을 자랑했습니다. 일부 깨어있는 네티즌들은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세계 자주포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무기를 싸니까 팔린다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단순 무지한 평가만 써있구나. 도입한 나라들은 최소 2년 이상 북한의 대지와 사막에서 테스트해보고 나서 사는 거야. 언제까지 밑으로 깔보기만 하고 좋은 점을 배우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 아베 정권 이후 무기 수출이 가능해졌으나 구입해주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싸니까 외에는 타당한 이유를 어떠한 것도 말할 수 없는 현실. 확실히 일본 전차는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지. 일본은 우선 달릴 수 있는 전차부터 시작하자. 실제로 팔리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님들아, 이미 아베 정권 때 무기 수출 금지는 풀렸어요. 실제 사정도 모르는 주제에 댓글만 달고 있네. 추락했구나 이 나라도. 와 같은 사이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일본이 한국 무기의 고공행진에 배아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이름을 알리게 된 반면 일본은 지난 8년간 실적이 2020년 미쓰비시에 필리핀 감시 레이저 수출 단 한 건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이를 지켜보던 일본 언론은 패배라는 단어까지 쓰며 한국 무기 수출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일본의 주간지 다이아몬드가 반도체 가전에 이어 일본은 한국의 무기 수출에서도 패배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인데요. 해당 기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배경으로 쾌속 진격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본 방사는 한숨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방위산업에 힘을 쏟은 이유는 북한의 위협 때문만은 아니다. 방위산업을 중요 산업으로 보고 한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도움 줬다며 한국이 2008년에 무기 수출 세일즈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동남아 시장을 노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동남아가 고액의 미국제 무기보다 어느 정도 성능을 보장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무기를 요구했고 그 요구를 한국이 충족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은 2011년 5월 인도네시아에 T-50 16대 수출을 시작으로 태국, 필리핀 등과도 T-50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매체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을 시작으로 러시아 인근 국가에서의 무기 요구가 급속히 높아지자 러시아로부터 위협받는 인근 국가를 동남아 다음 목표로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북유럽과 발트 3국, 인근 동유럽을 타겟으로 세일즈를 이어가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와 차례로 계약 체결했죠. 매체는 특히 한국 무기 수출의 주역으로 K9 자주포와 마케팅을 꼽았습니다. K9 자주포를 제작한 하나디펜스가 폴란드에 K9 차체만을 납품해 폴란드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포신과 결합해 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폴란드를 배려한 수출 방식으로 한국 기업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상대국의 방위 예산에 맞춰 K9 중고품을 판매한 점과 인도의 K9 수출 시 100량 중 90량을 현지 생산하고 차체 부분에 에어컨을 탑재하는 등 현지 전용 맞춤 제작으로 상대국을 사로잡은 점 역시 높이 샀습니다. 매체는 이런 능숙한 마케팅 방법은 삼성, LG와 통한다며 삼성, LG는 능숙한 마케팅과 투자력을 무기로 일본 전기업체 제치고 세계 석권을 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호주 잠수함과 영국 P-1 초계기 수출에 연이어 실패했으며 인도 군한 비행정 US-2 수출 역시 현지 생산 조건을 거부하며 협상이 결렬된 점을 밝혔는데요. 방위산업에 있어 수출 가격 협상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군사 지원 등 상대국과의 협상은 필수적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총력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마저도 부족하다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일본이 이렇게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자기 위안만을 일삼는 상황이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일본이 하루빨리 현실을 깨닫고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